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은 올랐는데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코스피는 조금 올랐다, 코스닥은 제법 올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옐런, 파월 이런 사람들의 발언 때문에 좀 빠졌었는데 어제와 좀 달라졌다라고 보도를 했죠. 어제는 모든 예금 보호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오늘은 비상 조치를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은행들의 예금한 모든 예금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제도 말 바꾼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승인, 의회 합의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언급한 거에서 나온 말인데 그 앞뒤 다 잘라버리고 옐런이 마치 뭐 안 좋은 말 한 것 같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그 오해를 해소를 시키면서 이제 투자들이 그럼 그렇지 뭐 어쨌든 상황 생기면 보호해 주겠지 뭐 이런 이제 안도감을 갖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옐런은 내년도에 큰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정치인 옐런이죠. 예전에는 그 연준의 옐런이었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리스크, 뭐 예를 들어서 금융사고가 터진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지금 정치적으로는 여당에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옐런은 적절하게 어쨌든 빠르게 수습하고 뭐 시장에서 나쁘게 해석할 만한 발언을 가급적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금리인데 이게 이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점도표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작년도 12월에 찍은 거, 올해 찍은 거. 한두 명 정도가 마음을 바꾼 건 있지만 대체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초는 이거보다 점도표가 조금 한 단계 정도 위로 올라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보면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는 쪽에 투자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거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조차도 안 올릴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지금 5월에 금리 동결 확률이 이제 더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6월까지도 금리 동결하고 7월부터는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투자들이 안 믿는 건 연준이 전과가 있잖아요. 2년 전에 이제 올해 초 정도 돼야 금리 올릴까 말까. 작년도 말까지는 금리 인상 없어. 뭐 이렇게 얘기했던 연준이었는데 엄청 지금 5%까지 금리가 올라와 있잖아요. 저 사람들 말 액면 그대로 못 믿어.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는 내려갈 거야.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떤 은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금리를 안 올린다라는 상황이 생기면 신흥시장에 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주라든가 IT주들의 움직임을 좀 만들어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계속 나타났거든요.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뭐 계속 고점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애플도 잠잠했었는데 애플도 강세 보이면서 이제 장중에 제법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이제 윗골이 달긴 했는데 애플도 각도상 보면은 뭐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좀 부진했다가 저점 대비 14% 정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빅테크 IT주들만 골라서 움직이고 중소형주 쪽이나 금융주 이쪽은 안 쳐다보는, 그러니까 한쪽만 치우쳐서 올라가는 현상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했잖아요. 이번 주 들어서 나온 게 이제 CT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부진할 거다. 이번도 부진하고 다음 분기도 부진할 거다. 그런데 매수해야 된다. 바닥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D램은 6월에 바닥을 칠 것 같다. 그러니까 상반기 바닥이고 지금 이제 3월인데 6월이면 한 분기 이후에 바닥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 뭐 주가는 6개월 선행하는 거니까 매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오늘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들을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되게 특이했는데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선물은 엄청나게 팔고 콜옵션은 또 엄청나게 샀어요. 그리고 현물 매수도 잘 보면 삼성전자만 4,650억을 샀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저렇게 매수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와, 지수 위로 올리려고 저러는구나. 그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매수로 잡히고 지수를 윗방향으로 볼 때는 이 조건이 돼야 됩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화학, 금융 이 5개 업종 중에서 4개 이상, 4개, 최소 4개 정도를 순매수로 붙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특정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증시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들이 위를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합이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사는데 하이닉스가 왼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은 외국인들은 지금은 코스피 지수 자체는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을 가지고 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코스피 지수가 뭐 수월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변화가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올린 방송 뒷부분 한 3분 정도만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거 외국인들이 뭘 보고 있는지는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송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들은 금융 투자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금융 투자 매도 나오는 날은 제가 원리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선물 팔고 반대 포지션을 금융 투자가 쥐고 이거를 샀으니까 반대로 현물은 팔고 그러니까 금융 투자 매도 나왔으니까 대형주들은 전부 다 왼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 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매수한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오늘 코스닥이 되게 중요했는데 외국인들 매도 쪽은 예를 들어서 로봇주라든가 아니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2차전지, 2차전지 소재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도를 했고 매수는 이렇게 업종별로 특이하게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골라담는데 약간 게임주 쪽. 카카오 게임즈, 뭐 펄어비스, M게임 이런 이제 컴투스 이런 게임주들이 좀 눈에 띄는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은 뭐 계속 팔던 거니까 LNF를 좀 샀던 게 있고 되게 특징인 거 IT 기업들 확 많이 늘었죠. 주성엔지니어링, 심텍, 유진테크, 원익QNC, 밑에 보면은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유니셈 이런 식으로 이제 IT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담아서 오늘의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랠리는 이제 기관이 역시 주도했다. 근데 이게 지난주부터 사들이기 시작한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바뀌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시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미국도 지금 빅테크 중심의 차별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계속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오늘 또 어떤 게 나왔냐면 미국이 비축유 방출해가지고 국제유가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비축유를 안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갑자기 확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주가 추세적으로 움직이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어쨌든 빅테크 이외에 금융주가 좀 안정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 봉인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들 막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티고 금리에 대한 어떤 전망이 유지가 되는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오늘 그렇다고 뭐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거래 대금이 나눔이 되면서 다른 쪽 종목들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이거 받을 수 있는 업종은 3개밖에 없다. 반도체, 제약, 다음에 이제 게임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또 반도체가 세게 간 건데 이게 이제 순환으로 돌 거냐 아니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 포함해서 이 빅4 하나 빅4 정도 될 것 같아서 이 중에서 이제 주도주가 메인으로 나올 거냐 이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선수 교체냐 순환매냐. 다음에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은 제가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면 3월 들어서 현재까지 주요 국가 상승률을 보면 코스닥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만든 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압도적이고 다음에 나스닥이 그 다음이고 대만이 그 다음 하락하는 국가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코스닥, 대만, 나스닥의 공통점은 IT잖아요. 그러니까 IT 기반으로 있는 기업들이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구나라는 인식 속에 좀 강세를 보였다. 이런 핑계가 되는데 다만 2차 전지가 그동안 왜곡시켰기 때문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파란색이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지수가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수는 줄어들었잖아요. 하락 종목이 늘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2차 전지만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수가 다시 올라가는데 조정했다가 지수가 다시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외에도 딸려서 가는 종목 또는 2차 전지보다 강하게 가는 종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어딘지는 아시죠? 제가 이제 ADR 바닥 찍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정도 전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종목 수가 이전보다는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자꾸 늘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이외에 최근에 이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는 게 이제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런 내용들은 그때그때마다 또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뭐 많이들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카페에도 고릴라 리서치에서도 관련된 내용 열심히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마감 브리핑이라든가 또 자료 뭐 이런 것들도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고, 하루에 1,000원꼴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은 이번 달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예, 특히 좋아요 한 번씩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